여러분, 혹시 티빙에서 친구랑 같이 계정 나눠 쓰고 계셨던 분 있으신가요? 이제 곧 그거 못하게 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어느 날 갑자기 메일 하나가 와서 딱 열어봤더니 앞으로 가족만 같이 써야 해요 라는 통보가 티빙에서 날아온 겁니다. 아니 이게 갑자기 뭐지? 라며 당황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바로 이 티빙의 결정, 그 배경과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4월 2일부터 티빙은 더 이상 계정 공유가 금지됩니다. 친구, 연인, 자취하는 동생과 나눠 쓸 수가 없어요. 이제는 같은 집, 같은 와이파이, 즉 같은 IP 안에 있는 진짜 가족만 계정 공유가 됩니다. 다른 IP에서 접속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본인 인증 요청이 뜨고 인증 못하면 바로 시청 제한에 걸립니다. 예전엔 한 계정으로 넷이서 보던 걸 이제는 각자 하나씩 결제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갑자기 이런 조치가 발표되니 사용자 입장에선 황당하죠. 티빙을 평소에 즐겨보던 사람들 사이에선 당혹과 분노가 뒤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티빙은 갑자기 이런 조치를 하게 된 걸까요? 간단히 말해 돈 때문입니다. 티빙은 2020년부터 시작된 영업 적자 행진을 멈추지 못하고 있어요. 2020년부터 마이너스 61억을 시작으로 2021년 마이너스 762억, 2022년 마이너스 1192억, 2023년 마이너스 1420억, 그리고 도표에는 없지만 2024년 마이너스 710억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5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계속된 누적 적자가 쌓이다 보니 이쯤 되면 티빙도 새로운 생존 전략을 다시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 온 거죠. 마침 글로벌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 금지를 통해 가입자 수를 급격히 늘렸다는 소식을 티빙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자 티빙도 야, 우리도 저 전략 한번 써보자 하고 결심하게 된 거죠. 다만 문제는 규모의 차이로 이 전략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넷플릭스는 이미 콘텐츠와 가입자 모두에서 글로벌 플랫폼으로 막강한 기반을 갖췄지만 티빙은 아직 국내 위주의 토종 OTT 서비스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매우 크죠. 그렇다면 지금 티빙의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숫자상으로 보면 티빙은 국내에서 사용자 수 기준으로 넷플릭스가 1위, 티빙과 쿠팡플레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해요. 티빙은 평균적으로는 2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쿠팡플레이와 계속 엎치락뒤치락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특히 특정 시즌에 따라 MAU, 일명 월간 활성 이용자 수라고 하죠. 이 수치가 널뛰기가 무척 심하다고 합니다. 티빙은 KBO와 계약을 맺어 야구 시즌 때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증가하지만 비시즌이 되면 순위가 푹 꺼지는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해요. 즉, 티빙은 확고한 팬층이 아닌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용자에 의해 의존하고 있다는 게 되죠. 야구를 제외한 티빙 자체 콘텐츠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꾸준한 이용자 수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되는 겁니다. 티빙도 5년 동안 적자가 날 동안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작년에 웨이브와 합병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웨이브와 힘을 합쳐 국내 1위 넷플릭스를 넘어보자는 전략이었죠. 단순 두 플랫폼의 사용자 수를 합산하면 넷플릭스를 넘길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웨이브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요 주주인데 이들이 하나둘 넷플릭스의 자사 콘텐츠를 공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런닝맨이나 나 혼자 산다 같은 인기 킬러 콘텐츠를요. 결국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전략적 시너지라는 이 파급 효과까지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주 간의 이해 충돌 문제, 독점 콘텐츠의 공급 구조 문제 등 모든 게 꼬여버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웨이브 합병도 지지부진하고 합병 시 장점도 점점 퇴색되다 보니 새로운 전략을 만든 게 바로 계정 공유를 막고 추가 가입자를 확대하자는 건데요. 과연 티빙이 넷플릭스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넷플릭스는 일단 계정 공유 금지 전략으로 신규 가입자 수가 무려 933만 명이나 늘었다고 해요. 또한 여기에 광고형 요금제까지 도입하면서 수익도 전년 대비 무려 17%나 상승했다고 하죠. 하지만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인기작과 킬러 콘텐츠를 끊임없이 쏟아내는 플랫폼이에요. 오징어 게임이나 더글로리를 비롯해 다양한 킬러 콘텐츠를 확보하거나 재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를 막겠다라고 해도 그 당시 때 그러면은 내 계정 하나 만들지 뭐 라고 할 만큼 넷플릭스에는 충성도 높은 고객층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런데 티빙은 인기 있는 예능 몇 개와 KBO, 중계 외엔 글로벌 파급력이 있는 콘텐츠는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하죠. 즉 똑같은 전략을 쓰더라도 과연 티빙이 넷플릭스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가 되는 거죠. 지금 OTT 시장은 말 그대로 전쟁터와 다름이 없습니다.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등 각자 자기만의 무기를 앞세워 경쟁하고 있어요. 넷플릭스부터 디즈니까지 치열한 경쟁 중인데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누가 더 콘텐츠가 많냐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엔 누가 더 지속 가능하고 이용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킬러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냐가 관건이에요. OTT 서비스는 매달 결제하게 만드는 힘, 그게 진짜 그 회사의 경쟁력이 되거든요. 티빙의 이런 결정에 대해 이용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연히 불만이 폭발했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런 중요한 정책을 메일 하나로 끝내다니 라며 당황한 반응부터 친구랑 같이 요금 나눠내면서 보던 건데 이제 2배 내라는 거냐 라는 불만까지, 특히나 요즘처럼 구독 서비스가 많아진 시대에 OTT 하나 때문에 부담이 2배로 느껴진다면 사람들이 쉽게 수긍하기 매우 어렵죠.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64% 이상의 사용자가 계정 공유가 안 된다면 티빙 OTT를 해지하겠다라고 답했다고 해요. 티빙 입장에선 이탈자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연 티빙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바로 메뚜기족의 부활인데요. 메뚜기족이란 한 달 동안 콘텐츠를 쭉 보고 구독 해지한 다음에 다음 달엔 다른 OTT 구독 서비스로 넘어가는 플레이어를 말해요. 이런 식으로 옮겨 다니는 사용자들이 티빙에는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OTT들은 이걸 막기 위해 회차별로 콘텐츠를 나눠서 순차 공개하기도 하죠. 요즘엔 시즌 전체 공개가 아닌 주 1회 공개를 하는 콘텐츠가 많아진 이유도 바로 이 메뚜기족을 견제하기 위해서예요. 문제는 이런 방식들이 메뚜기족을 견제하기 위해서지만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피로도나 부담감 또한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OTT가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메뚜기족 견제 등 다 좋지만 결국 장기 구독을 유도하는 필수 전략이 꼭 필요한 이유이죠. 자, 그럼 앞으로 OTT 플랫폼이 살아남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핵심은 결국 콘텐츠죠. 아무리 요금제가 다양하고 계정 공유로 막혀 있더라고 하더라도 볼 게 없으면 구독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넷플릭스가 광고형 요금제를 내놓고 계정 공유 금지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계속 보는 거는 넷플릭스는 그만한 킬러 콘텐츠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티빙도 이제는 진짜 킬러 콘텐츠, 수준 높고 작품성 있는 오리지널 시리즈, 그리고 시즌제 작품들을 꾸준히 내놔서 구독자들의 만족도를 채워주지 못하면 더 이상 티빙에 설 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결국엔 콘텐츠가 플랫폼의 생명을 좌우할 테니까요. 지금까지 티빙의 계정 공유 금지 결정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조치가 배신처럼 느껴질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겐 당연한 수익 전략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결국 티빙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달렸다는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새로운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